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뜨거운 K-트로트 서바이벌이죠. 네, 정말 뜨겁습니다. 현적가왕 8회 방송, 이 얘기를 좀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네, 준결승으로 가는 티켓이 딱 8장인데 남은 참가자는 13명이잖아요. 그렇죠. 와, 이 숫자만 봐도 정말 피 튀기는 경쟁이 예상이 되죠. 말 그대로 피 튀기는 거죠. 특히 이번 방송의 핵심이 사상 초유의 재투표에 재투표가 벌어졌다는 그 패자부활전이거든요. 맞습니다. 대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랑 또 생존자 예측까지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게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할 핵심 자료는 한 유튜브 채널의 분석 영상이에요. 이게 좀 흥미로운 게 그냥 예고편만 보고 추측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실제 녹화에 참여했던 방청객들 증언에다가 여러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서 꽤 설득력 있는 예측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오, 방청객 증언까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이 자료를 통해서 방송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과연 전부일까? 네. 아니면 그 뒤에 제작진은 어떤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현역가왕 8회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이거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번 라운드가 한방 뒤집기라고 불리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한 방에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죠. 마스터 점수가 450점, 그리고 국민 판정단 점수가 또 450점, 와, 총 900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가 걸려 있어요. 900점이요. 네. 이건 1라운드에서 좀 하위권이었던 참가자라도 이번 무대 하나만 잘하면 단숨에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모두에게는 기회고 상위권한테는 엄청난 압박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살얼음판이네요. 근데 바로 이 라운드에서 사상 유례 없는 재투표에 재투표가 벌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재투표 한 번만 해도 큰 이슈인데 재투표를 또 했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네. 언론 기사에서조차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 그만큼 현장의 마스터랑 제작진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 사람도 잘했고 저 사람도 잘해서 뽑기 어렵네 이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 그 정도의 고민이 아니다. 네. 이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방향, 특히 시청률이랑 화제성을 책임질 핵심 인물을 살릴 거냐, 네. 아니면 공정성을 지키면서 예상 밖의 탈락을 받아들일 거냐, 이런 아주 복잡한 계산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한 실력 평가를 넘어서서 프로그램의 운명이 걸린 선택의 순간이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고편에 나왔던 홍지은 씨 눈물이나 김태현 양의 그 멍한 표정 있잖아요. 네, 봤어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힌트예요. 이번 회차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꼭 보세요 하는 시그널인 셈이죠. 자, 그럼 가장 궁금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떨어질 것인가? 보내주신 자료에 기반한 예측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안정권에 있는 참가자들은 누군가요? 1라운드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했던 참가자들이죠. 구수경, 솔지, 금잔디, 이수현, 홍자, 김태연, 차지연 씨. 네. 이 7명은 1라운드 점수로 높고 이번 무대에서도 큰 실수만 안 했다면 준결승 진출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실력과 인기를 다 갖춘 분들이라 이변이 없는 한 생존할 거다. 네, 그게 중론입니다. 그럼 7명이네요. 그럼 남은 티켓이 잠깐만요. 준결승 진출자가 총 몇 명이죠? 총 10명이에요. 1, 2라운드 합산 점수로 8명이 바로 직행하고요. 네. 탈락자 5명 중에서 패자부활전으로 2명이 추가로 살아나는 방식이죠. 그래서 최종 탈락자는 3명이 될 겁니다. 아하, 제가 착각했네요. 그럼 최종 탈락자 3명. 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요? 소스에서는 스테파니 씨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더라고요. 네, 방청객 증언을 종합해보면 스테파니 씨가 좀 안타깝게도 탈락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자리를 두고 장태희, 소유미, 하이량, 김주희, 추다혜 씨 이분들 중에서 2명이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변수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홍지윤, 강혜연, 그리고 빈예서. 이 세 사람은 1라운드 순위는 좀 낮았는데 사실상 현역가왕의 흥행을 이끄는 주역들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제작진 입장에선 절대 놓치고 싶은 카드죠. 바로 그 지점이 재투표의 재투표라는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분석 영상의 핵심 주약이 뭐냐면 이 사태가 결국 이 세상, 특히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실수를 한 빈예서 양을 아, 빈에서 양을요? 구제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대국민 투표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보여주는 참가자를 탈락시키는 건 제작진 입장에선 거의 재앙이거든요. 그러죠. 시청률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 이들을 어떻게든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 과정에서 마스터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재투표가 반복됐을 거라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안정권이 아니라 이 흥행보증소들을 살리기 위한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졌는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오늘의 가장 뜨거운 인물 비니의 서양 이야기로 넘어가야겠네요. 2절 가사를 통째로 잊어버리는 서바이벌에서는 거의 탈락 확정급 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생존이 유력하다니 솔직히 좀 충격적인데요. 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생리를 생각해보면 또 다른 계산이 나와요. 어떤 계산이죠? 제작진 입장에서 빈예서 양은 그냥 참가자 한 명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화제성을 이끄는 핵심 자산인 거예요. 아, 자산이다. 네, 이미 유력한 우승 후보로 서사를 쭉 쌓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탈락해버리면 프로그램 전체의 동력이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니의 서양의 실수가 제작진한테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시청자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최고의 드라마 재료가 됐다. 이런 분석이군요. 정확합니다. 천재 소녀의 갑작스러운 위기, 그리고 눈물의 무대. 이것만큼 시청자 감정을 자극하는 서사가 또 없죠. 하긴 그렇네요. 마스터들도 어린 참가자의 실수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나, 이 아이의 재능과 스타성을 이대로 둬도 되나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예요. 그 인간적인 고민이 바로 재투표의 반복으로 나타났을 거라는 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 실수 이후에 비니의 서양이 눈물을 보인 장면을 두고도 시청자들 반응이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얼마나 압박감이 심했으면 그랬을까 안타까워하는 반응이 많았고요. 네, 옹호하는 쪽은 주로 어린 나이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한 기사에서는 13살 아이가 느꼈을 압박감을 생각하면 안쓰럽다. 어른도 버티기 힘든 서바이벌에 아이를 세우는 게 정서적으로 괜찮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죠.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이군요. 네. 재능도 좋지만 아이가 감당해야 할 심리적 부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굉장히 냉정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 가사 실수는 명백한 본인 책임인데 눈물로 동정표 얻으려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요. 맞아요. 긴장감에 이겨내는 것까지가 실력이다. 이게 비판론의 핵심이죠. 다른 참가자들은 완벽한 무대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큰 실수를 한 참가자가 단지 어리고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구제받는다면 그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네, 라는 주장이에요. 양쪽 다 일리가 있어서 논란이 더 커진 거죠. 결국 보호와 공정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네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 논란 자체가 프로그램 화제성을 높여주니까 오히려 즐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논란이 제작진이 의도한 서사의 일부일 수 있어요. 아, 서사. 네, 빈예서라는 스타성 있는 참가자에게 위기를 주고 그걸 극복하는 드라마틱한 과정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과몰입을 유도하는 거죠. 찬반 논쟁이 격렬해질수록 관심은 더 뜨거워지니까요. 제작진의 큰 그림이라는 관점에서 보니 이 모든 상황이 다르게 보이네요. 그런데 비니의 서양을 둘러싼 논란이 이것뿐만이 아니었잖아요. 네, 또 있었죠. 듀에트 파트너였던 이수연 양과의 관계에서 불거진 인성 혹은 갑질 논란. 이것도 꽤 시끄러웠는데 이 소문의 진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료를 분석한 유튜버는 이 논란을 악의적인 짜집기가 만들어낸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아주 강하게 일축하고 있어요. 오, 궤변이라고까죠. 굉장히 단호하네요. 어떤 근거들이 있었죠? 첫 번째 근거는 방송에 잠깐씩 비친 비하인드 영상들이에요. 논란과는 달리 실제 두 사람 관계가 매우 친밀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빈예서 양이 땀 흘리는 이수연 양 얼굴을 자기 소매로 닦아주거나 직접 머리를 묶어주는 장면 같은 거요. 자세히 보면 서로 장난치고 챙겨주는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장면들 본 기억이 나요. 누가 봐도 정말 친한 언니 동생 사이 같았거든요. 그럼 대체 어떤 장면 때문에 갑질이란 말까지 나온 거죠? 연습 과정에서 나온 아주 짧은 의견 대립 장면 때문이었어요.
이수연 양이 화음을 한번 넣어보고 싶다고 제안하니까 빈혜서 양이 퍼포먼스 하면서 화음까지 넣을 여유가 있겠냐.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답하는 장면이요. 네. 이 부분을 두고 일부 시청자들이 어린 빈혜서가 언니 의견을 묵살했다. 갑질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잠깐만요. 고작 그 장면 하나 때문에요? 그건 그냥 음악적인 견해 차이 아닌가요? 팀 활동하다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분석 영상에서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만약 정말로 심각한 갈등이나 갑질이 있었다면 과거 다른 오디션 프로들처럼 누군가 눈물을 보이거나 아, 화를 내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제작진이 그런 걸 놓칠 리가 없잖아요. 하긴 오히려 그런 건 좋은 편집 소스가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네, 전혀 없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언니를 더 예뻐해 주세요. 라거나 저를 더 주목해 주세요. 이런 말 주고받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어요. 그것도 뭐 서로 견제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도 했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심각한 기싸움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스터들한테 어필하는 귀여운 장난에 가까웠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빈예서 양 개인 SNS에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자주 올라온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방송이 끝난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결국 이 논란은 한 참가자를 향한 관심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사소한 장면이 악의적으로 확대 해석된 해프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면서 벌어진 일종의 성장통 같은 거였네요. 자, 그럼 오늘 분석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현역가왕 8회에서는 스테파니 씨 그리고 나머지 위험군 중에서 2명이 최종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빈예서 양은 재투표의 재투표라는 극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국 생존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거의 그런 흐름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여기에 예측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또 다른 근거를 덧붙일 수 있는데요. 옷도 있나요? 네, 바로 유튜브 조회수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아, 데이터요. 어떤 데이터가 있죠? 1라운드 듀엣 무대 영상의 조회수인데요. 소스에 따르면 조회수가 현저히 낮으면서 대결에서도 패배한 참가자들이 앞서 말한 탈락 위험군하고 놀라울 정도로 겹친다는 거예요. 와, 정말요? 네, 예를 들어 장태희 스테파니조, 추다해 구수경조, 금잔디 하이량조의 듀엣 영상이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낮았어요. 근데 이들 중 대결에서 패배한 스테파니, 추다해, 하이량 씨가 모두 탈락 위험군에 포함되어 있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도가 낮은 무대를 선보인 참가자들이 실제로 탈락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들의 반응이 알게 모르게 심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시할 수 없는 지표가 되겠네요. 제작진이나 마스터들도 이런 데이터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네, 결국 실력뿐만 아니라 화제성, 데이터까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존과 탈락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이면을 제대로 들여다본 것 같아서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네, 우리가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은 과연 순수한 실력 경쟁일까요? 아니면 시청률을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한 편의 드라마일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 둘의 경계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한 어린 참가자의 눈물과 실수가 공정성이라는 냉정한 잣대랑 서사라는 뜨거운 잣대 위에서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보셨잖아요. 네, 그랬죠. 방송이 보여주는 감동과 재미, 그 뒤에 숨겨진 제작진의 의도와 편집의 힘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감상하신다면 아마 전과는 다른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치열한 경쟁의 무대에서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